인상분보다 많은 8%를 인상해 1조 389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5배를 더 요구하고 있죠. 또한 5년마다 협상하던 것을 매년 하겠다고 밝혔고 지금도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조 389억 원, 2020년 5조 4,562억 원, 5배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미국이 터무니없는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20년간 주둔하면서 테러와 전쟁 중입니다. 이는 2경 6천조 원의 엄청난 재정 적자를 불러왔고 1년 이자만 290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미국에서는 국방비와 병력 감축, 해외 주둔 병력을 귀국시켜 규모를 줄이자는 의견이 평대해왔고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순환 배치 개념이죠. 현재 한국의 주한미 이사단은 9개월마다 기계와 여단이 바뀌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 순환 배치 개념이 적용되기 전부터 미군 일부 장성들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한국이 가볍게 여겨서 문제였지. 순환 배치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언젠가는 미국이 한국에 비용을 청구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순환 배치를 한국을 압박할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 미 육해군 전력의 순환 배치 부대를 미국이 한국 내 배치를 지연시켜 압박할 수도 있고 이는 미의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죠. 이번 방위의 분담금 증액도 2015년부터 미국이 순환 배치 명목으로 5년간 무료로 제공했다는 입장이 포함된 것입니다. 미국은 올해 안에 방위비 협상을 완료하고 향후 일본, 유럽 등과의 협상을 위해 한국을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오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극동아시아에서 한국은 미국의 적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적대국과 국경을 직접 마주하고 있고 유사시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는 극동아시아의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동의 지부티나 중앙아시아 남부 키르기스탄을 보면 미국이 오히려 주둔 비용을 그 나라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배 이상 증액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굳건했던 한미 동맹 관계가 흔들릴 정도로 의미가 큽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설을 꺼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철수해라, 우린 핵 개발하겠다 라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의 행태는 어찌 보면 한국의 자주 국방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과거 북한의 경제적, 군사적으로 밀렸던 한국이 아니며 한미 미사일 지침과 원자력 협정만 없었다면 한국은 극동아시아에서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군사 대국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물론 미국의 도움을 잊자는 말은 분명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의 행태는 혈맹인 한국을 단지 미 본토의 정치적 이유로 괴롭히는 거로만 보이며 한미 동맹을 비롯해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전통적인 동맹의 의미는 갈수록 퇴색할 것입니다. 어차피 정액을 받아들여도 장래는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한미 정액을 거부하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와 함께 경제적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도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미국의 다음과 같은 안건을 주장해야 합니다. 첫째, 한국 국방력 정강에 따라 주한미군 전력을 현 방위비 내에서 운용할 것. 둘째, 기존대로 5년에 한 번 8% 정도 정액에 합의할 것. 5배에서 6배 정액은 미친 짓입니다. 셋째, 1, 2안 거부 시 지소미아와 분담금 협상을 거부할 것. 넷째,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의 전술핵 배치 및 공유 옵션 요청. 다섯째, 핵 전략 옵션 거부 시 한국은 북중 러에 대한 자위적 핵 조치를 시사합니다. 어차피 5조 4,562억 원의 정액은 한국이 들어줄 수 없는 요구입니다. 핵잠 한 대당 한 1조만 잡아도 매년 5대를 도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말 한국 정부로서는 제대로 된 답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금의 한일 관계와 북한의 핵 개발과 투발체계 증강, 중러의 전략 폭격기 카디지 침범 등 혼란한 상황이 있지만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한국이 먼저 꺼내면 군사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분명 경제적 혼란과 보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이런 상황을 절대 놓치지 않고 한미를 이간질하고 한국의 수출 규제와 같은 파렴치한 짓을 안 할 리가 없습니다.
미국의 신고립주의는 동아시아 안보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자주 국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협상 실무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국제적 기준에 맞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분담금 협상은 분명 적절한 선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미국이 경제적 보복을 가한다면 한국 상황을 주시 중인 방위비 협상 대상국들과 동맹국들의 미국의 위상이 세계 경찰에서 장사꾼으로 떨어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한반도는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의 전초 기지이며 북한을 방어하고 태평양 방어선의 천병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오늘날 세계 1등 국가가 된 것은 1, 2차 세계대전 당시 본토의 군수업이 파괴되지 않고 보호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